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턱 관절 질환을 전문 치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짧은 미니 강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를 좀 짧게 다시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지난 시간 내용 정리해드리면요. 지난 시간에는 틱 증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봐도 잘 낫지 않을 때는 턱 관절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틱이 오랫동안 안 나을 때 턱이 원인인 경우에는 턱 관절의 위치를 조정해주면 뇌의 균형이 맞아지면서 잘 안 나았던 틱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구아나사라고 그러죠? 안면마비입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이 남아있을 때 턱 관절을 치료했으면 얼굴이 돌아온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면마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안면마비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소위 술을 마시고 찬 데서 자면은 입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네네. 근데 안면마비가 단순히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면마비가 똑같이 나타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자, 먼저 그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 이 두 개의 과연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그 차이점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중추성 안면마비라는 것은 뇌의 중추신경의 이상으로 안면마비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뇌에 중풍이 생겼을 때 안면에 마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에 중풍이 오신 어르신들이나 할아버님들 보면은요, 한쪽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입이 한쪽으로 처져 있으면은 입 주위의 근육이 마비되면서 침을 흘리는 분들이 있고요. 중풍이 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있죠. 그리고 눈이 한쪽 눈만 감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중풍으로 안면마비가 오신 분들은 앞에서 얼굴을 봤을 때 좌우 안면에 비대칭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뇌의 종양이나 뇌의 조직에 실질적으로 큰 병이 나타나서 안면마비가 중추신경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초성 안면마비 어떻게 보면 되나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중추성은 이제 간혹 나타나는 경우예요. 예. 뇌에 심각한 질병이 조직적으로 생겼을 때 안면마비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면마비라고 할 때 대부분은 말초성 안면마비에 속하게 됩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그럼 대부분의 그 안면마비는 말초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안면마비, 이게 도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네. 이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요. 알려진 원인들로는 일단은, 감기처럼요. 안면신경에 바이러스가 침범이 돼서 안면마비가 나타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면신경에 염증이 발생해서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과로나 피로 누적, 아니면 또는 찬바람 같은 걸 쐬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안면마비가 나타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감기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안면마비가 오는 것처럼 얼굴도 감기 걸린 것처럼 마비가 오는 거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리고 간혹은요, 보톡스를 맞으신 이후에 안면마비가 나타나서 풀리지 않는 경우도 요즘에는 간혹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과하기 쉬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안면마비의 원인이 턱관절의 틀어짐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턱관절의 틀어짐이 안면마비의 원인일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얼굴이 안면마비가 발생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입이 돌아가고 눈이 감기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3개월 내로는 웬만큼 치료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오지 않고 안면에 마비가 남은 상태로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랜 기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후유증이 안면마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은 원인이 턱관절의 틀어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원장님. 원래 예전부터 한방에서 안면마비를 오랫동안 치료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입이 돌아가면 칩을 맞아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턱 관절의 틀어짐, 이런 것을 안면마비의 원인으로 제시한 경우는 사실 좀, 들어본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예. 기존의 한의학 의서에서는요, 안면마비, 구안화사에 대한 치료법이 그동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근데 기존의 이제 한의학 이론으로 치료했을 때 대부분 치료가 되는데요. 이제 간혹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길을 다녀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의외로 안면마비 후유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다 보면은 방송에 나오신 분들, 여러 방송인 분들 중에서도 안면마비 후유증이 남아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 눈이 좌우가 짝짝이인 상태,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요, 이제 치료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게 다 얼굴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면마비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안면마비 후유증이 남은 상태로 얼굴이 원래 본인 얼굴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턱관절이 원인인 경우에는요,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원장님, 이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이제 여러 가지 치료에도 낫지 않았던 안면마비 후유증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와,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면마비 후유증이 회복되지 않다가 낫는 이유는 입이 만약에 마비가 되면은요, 이렇게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죠. 입이 이렇게. 이게 남아있는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턱을 가운데로 움직이면요, 턱에 붙어 있는 입의 위치는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네. 입이라는 것은 턱 위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턱을 받침대라고 생각하면은, 받침대 위에 물건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요, 네. 밑에 받침대를 중앙으로 이동하면 위에 있는 물건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원리죠, 사실은. 얼굴을 이렇게 이동을 해줬을 때 얼굴뼈를 이동하면 얼굴뼈 위에 있는 눈, 코, 귀, 입이 가운데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양방이나 한방 여러 치료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돌아옵니다. 대부분은 돌아오는데 간혹 후유증이 남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턱관절을 치료했을 때 가운데로 입이 돌아오고 눈, 코, 귀, 입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린다면은 턱뼈를 가운데로 이동하면 입도 가운데로 이동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턱뼈를 결국 이동한다. 이렇게 결론을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런데요, 안면마비 후유증이 입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내지는 눈 근육, 이런 코 근육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안면마비라는 것은 얼굴에 예. 전체적인 안면신경에 마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입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가 주름이 안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마를 이렇게 올릴 때요, 주름이 한쪽은 잡히는데 한쪽은 잡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마에 마비가 와 있는 게 풀리지 않은 경우고, 눈에 와 있는 경우는요, 눈을 감을 때 한쪽만 감기고 한쪽은 감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눈의 흰자위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면마비라는 것은 눈, 코, 입, 이마 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건데, 턱을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을 가운데로 이동하면요,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턱이 받치고 있는 두개골의 균형도 제 위치로 이렇게 수평이 되게 되고요. 네. 코의 비중격도 가운데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턱이 받치고 있는 이 상악 두개골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져 있는 게 중심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니까 이 상악 두개골 위에 붙어 있는 눈, 코, 귀, 입의 근육, 신경들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랑 또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턱뼈를 움직이면 입술이 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턱뼈가 움직이면서 이 상악 두개골이 움직이면은 이 상악 두개골에 붙어 있는 이마, 눈, 코도 중심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에 골격의 위치를 변화시키니까 이마, 눈, 코, 입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뼈에 얼굴뼈, 턱뼈 위가 결국 눈, 코, 입, 이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밑에 받침대를 이동하면 그 위에 있는 것은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아지지 않았던 남아있는 안면마비 후유증이 턱을 이동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예. 자, 오늘은요, 이렇게 안면마비 후유증, 턱 관절로 치료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안면마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